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장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92페이지입니다. 자, 이 법에서도 여러분들 그 목적이라든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이 제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라는 게 있어요. 앞전에는 남녀 고용 평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 직업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라. 채용이 됐든 해고가 됐든 승진이 됐든 교육훈련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어,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있다면 일과 가정을 두 가지를 다 지키고자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하던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마,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해서 첫 번째 나왔던 그 내용인 거죠. 남녀 고용 평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한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어쨌든 헌법에 들어가 있는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이제 남녀 간의 성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용어,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차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별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면 차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업주가 채용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A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대. 근데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해서 병역을 필요한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병역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병역 의무가 없어요. 그냥 직업군인으로 갔다 오는 거지 여자들은 병역 의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도 안 갔다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남성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꼭 어떤 성별을 표시 안 했지만 특정 성에게 불리한 거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성차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혹은 남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해 있지만 자, 차별로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여성만 뽑겠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채용하는데 남성 간호사만 뽑겠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남자 간호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누가 가려고 들겠습니까?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힘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남자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여성 간호사는 오히려
환자들한테 맞아가지고 막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간호사 이런 것들은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을 특정하게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남녀 차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성에 대해서 여자만 이거 해줬다고 남성 너 이거 차별 다 맞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성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래도 남성 너희들이 차별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보니까 사업부가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1사업부, 2사업부, 3사업부. 근데 다 남성이 98% 다. 뭐 여자는 한 2-3명 있어. 그냥 커피 타주고 비서하고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직인데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사해봤더니 아니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이 회사는 남성만 뽑아놨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니네 회사 여성의 채용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30%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남자는 이제 뽑지 마.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겠죠. 여자들만 득실득실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그 회사의 경우는 여성 뽑지 마.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남성만 뽑아.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속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성만 뽑아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 여러분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그죠? 네. 그러면 장소가 직장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직장 동료와 있는 장소라는 거죠. 있는 장소. 그러면 야유회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뭘 어디 출장을 갔든 직장 동료, 선배, 뭐 후배, 뭐 상사, 부하 직원 똑같이 직장 동료와 있는 장소, 물리적 장소가 아닌 거죠. 그곳에서 벌어지는 건 다 직장 내 성희롱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성희롱을 했잖아요. 성희롱. 그죠? 성희롱이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어떤 등등등 성폭력을 당했다 등등 이러한 성적인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돼. 불이익. 예? 업무를 통해서건 승진을 통해서건 계약을 하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성희롱을 견뎌야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서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도 속하겠죠. 최상급의 상급자니까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혹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가 좀 전에 사례 한번 들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해서 여기서는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근로자로 보아준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있다. 첫 번째는 동거의 친정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또 가사 사용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그 다음에 5인 미만이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교육 승진 배치라든가 정년퇴직 해고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4명밖에 없다 그러면 남자는 뭐 300만 원 주고 여자는 100만 원만 줘. 똑같이 대졸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가면 여러분들이 근로자가 불리해요.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예.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제 4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상위법입니다. 금기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이게 특별법이라서.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나왔었고 고령자법에서도 나왔었고 등등 해서 국가는 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지자체는 뭘 해줬으면 좋겠고 혹은 사업주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찌 보면 도덕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읽어볼까요? 국가와 지자체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 고용 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정말 도덕적인 얘기 나왔죠. 윤리적인 얘기.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책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력해주래, 노력.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자, 여기 관행과 제도 개선. 사실은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위반하면 처벌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라면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어떤 문화라든가 예? 규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주가 하는 거죠. 사업주가 회사의 문화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을 바꿔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꿔? 예, 남녀 평등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 고용 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 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래요. 예, 어쨌든 이러한 제도나 개선, 제도, 법, 뭐 이런 규정, 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 누구다? 사업주가 하는 거다. 근로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책의 수립. 이 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누가? 국가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이 법과 관련해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진한다든가 뭐 남녀 차별 개선이라든가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워라.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남녀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책에 관한 거 등등등등등 해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해서 기업주가 고용을 함에 있어서
여성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첫 번째, 모집과 채용에서 시작해서 퇴직 해고 때까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에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광고들 많았었죠. 채용 광고. 격리 사무원 뽑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아예 그냥 뭐 예전에는 격리 여사원이라는 여자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용모 단정, 네. 두 번째 20대 혹은 뭐 20대 혹은 미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졌죠. 예, 이게 다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저런 구인 공고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용모라든가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미혼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업무하는데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임금,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줘라. 여자기 때문에 적게 주지 말라는 거. 똑같은 일 하는데 여자란 이유 때문에 임금 적게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같은 일 하면 남녀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임금 주라는 거예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차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기술, 두 번째가 노력, 세 번째가 책임, 네 번째가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르면 어떻게 해라? 예, 노사협의회 근로자를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은 1급 기술 자격증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3급이다. 그럼 당연히 1급 많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영업사원인데 한 달에 30대를 파는데 어떤 사람은 3대밖에 못 판다. 그럼 당연히 노력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책임도 마찬가지죠. 책임이 큰 사람에게 많이,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그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임금의 금품이라든가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고, 정년 퇴직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그래서 성희롱의 당사자, 예, 회사 동료면 누구든지 성희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단지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와서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의 고충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해자의 거래처나 고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397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성희롱 판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성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뭐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1년에 한 번씩 예방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예,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이게 집체교육을 하고 교육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들었다라는 걸.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죠. 예외. 그래서 첫 번째가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여성으로만 있다든가 100%, 남성으로만 100% 있다든가 이런 동성 사업장이거나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 이 두 가지 사업장에서는 그냥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했다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도에다 붙여놓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물 나눠줘가지고 야 이거 읽어보고 너희들 성희롱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혹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장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면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탁. 남에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냐? 그래서 그러한 성희롱 전문 교육기관은 성희롱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돼요. 그런 기관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한 기관에서 그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3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거나 혹은 강사를 그 성희롱 예방 전문 강사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두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며칠 이내 아닙니다. 며칠 이내 아니에요.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라. 행위자는 누구예요? 가해자겠죠. 가해자. 예.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객 등이 성희롱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이나 그 어떤 거래처의 직원이 했다면 그러한 피해를 고충을 호소하는 그런 여직원이 있다. 혹은 뭐 남직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성희롱은 뭐 특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근로자가 고충을 해소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든가 배치 전환해든가 이런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주면 된대요. 또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또 예, 그 참 이상하죠. 이런 거. 네. 그냥 노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장난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주는 그러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해서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직업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이런 게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촉진인 거죠. 그래서 직업 지도도 좀 해주고 직업능력개발 그 다음에 여성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좀 필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예, 짧게는 뭐 경단 여성이라고 표현하죠. 경단 여성 능력 개발이라든가 고용 촉진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예. 제가 이 법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어떤 거라는 거는. 그래서 자, 그러한 것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관한 시행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 또 필요하면 사업체에 니네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해라고 명령했으니까 너 어떻게 할지 그거 한번 제출해봐. 이렇게 사업주한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로 봤을 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그런 사업주는 누구냐? 공공기관이거나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단체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주, 민간사업주는 500인 이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는 거죠.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기관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노동부 장관이 지시를 하면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라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사업주가 있다 그러면 미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포할 수도 있다는 명단. 야, 쟤네 사업주가 말이야 남녀 차별하고 있는데 그것 좀 개선하는데 안 따르네. 그런 사업주들이 여기 있어 라고 해서 명단을 공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명단을 공표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한다가 아니야, 한다가. 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관련돼서는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에 보면 전문위원회 5개 뒀었죠. 전문위원회, 그죠? 고용정책 심의회의, 고용정책 심의회의,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고용정책 심의회의, 그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각 관계부처 차관, 그 다음에 노와 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뭐 경험이 풍부한 노동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죠? 고용정책 심의회라는 기구에 이러한 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그랬죠. 그 전문위원회 중에 하나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가 적극적 고용개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도 있었고요. 근로복지 전문위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과 관련된 전문위원회가 있었죠. 요거 5개 전문위원회 가끔씩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그런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의 심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우수기업 표창이나 지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은 모성보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성보호 부분에서 첫 번째 출산 전후 휴가. 이거 근로기준법에서 다뤘었죠. 그죠? 출산 전후 휴가. 그래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단태아일 경우 90일이죠. 다둥이일 경우 며칠이에요? 다둥이는 120일인 거죠. 이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한다. 그래서 유사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죠. 유사산 경우에도 단 인공 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사용할 수가 없다.
본인이 인위적으로 아이를 떼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 이 출산 전 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자,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유급 처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초의 60일까지는 그 근로자가 받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사업주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이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에 모자라는 것만 주면 돼요. 그마다 모자라는 거.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서 월 135까지 주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 급여가 150이다. 그러면 사업주는 15만 원만 더 주면 되는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이것도 근로기준법에서 나왔었죠. 예.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라.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출산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라. 이런 거죠. 예. 그게 배우자 출산휴가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절은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